안녕하세요. 그,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저도 공부를 해서, 어,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랑 같이 시작을 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제 떨어지거나 또는 공부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어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는데요.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는 정말 저도 해보니까 외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공법이나 뭐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법,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 이런 것들이 외울 게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외운 거를 이제 공부할 때는 외웠는데 또 다른 과목을 하다 보면 또 그 다른 과목이랑 헷갈리고, 또 그게 이제 조금 지나서 일주일 지나서 또 다시 이제 뭐 모의고사나 뭐 이렇게 시험을 보면 또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 주말에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만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주중에는 일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주말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절망스럽고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한번 외운 게 계속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찾다 보니까, 전에 그 고시생들이 사법고시 볼 때 고시생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고시생들은 그 육법 전설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두 문자더라고요. 그래서 두 문자는 그 중요한 내용의 첫 글자만, 한 글자만 따가지고 그 내용을 외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앞뒤에 살을 붙여서 그거를 이제 기억을 되살려내서 수험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객관식의 이제 가장 많이 쓰였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도 시험 시간이 짧잖아요. 40문제인데 한 과목당 한 차시당 50분 동안에 풀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를 빨리 기억해내서 정답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자가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해서 효과를 봤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뭐 토지의 분류 해놓고 부바, 패권, 이게 이제 두 문자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제가 이제 두 문자를 제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하이픈이라고 하죠. 하이픈은 이제 왼쪽 거는 키워드가 되고, 오른쪽 거는 이제 그 내용에서 하나씩을 이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매번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이제 부바 그러면은 부는 뭐고 바는 뭔지를 옆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아니면 기화펜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화펜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매번 제가 외웠던 거를 재생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리고 암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게 이제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그 왜 저희가 영어 공부 단어 외울 때 쉽게 외운 단어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좀 자기가 힘들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이런 것이 그 오래오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확실히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반복해서 내가 완전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 만약에 그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부동성이 이제 그 시험 문제의 키워드로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1번 문항에 부동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부동성이라는 그 단어만 봐도 거기에 관련된 동이라는 그 관련된 그게 그냥 바로 이렇게 기억이 나서 내가 그 시험지 여백에다가 쭉 써서 그 아래 위에 관련된 단어들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옛날에 사법고시 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그 과정이 좀 워낙 거기는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좀 고통스럽기까지 하다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게 외우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정도의 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연습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부동산학개론, 공법,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도 다 이렇게 두 문자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부동산학개론의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분류는 그 토지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부지 하면은 부지 쭉 설명이 나오는데 도로부지, 하천부지, 그리고 일정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 토지, 그러니까 부지는 부, 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그 지문으로 나오면 부지라고 하면은 부바니까 바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이제 정답인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빠르게 그 정확한 정답 지문을 빨리 찾아내고 정답 지문이 아닌 거는 또 틀린 표시를 하고 이게 빨리 맞는지 틀리는지를 빨리빨리 체크하고 그래서 답을 찾아내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택지는 이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니까 택건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밑줄 쳐놓은 부분이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후보지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과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는 토지니까 후상, 그 다음에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후상이네 뭐 이런 식으로 외웠고, 제가 시험 볼 때 가장 그 기억에 남았던 게 나지였거든요. 나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착물이 없는 그런 건데 사용 수익 뭐 지상권이나 이런 사용 수익권이 없는 제한하는 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나제라고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흔한 말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 제 찍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제, 그래서 나지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정답 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그 시험을 볼 때 빨리빨리 정답 지문을 찾아내고 틀린 건 틀린 거로 이제 제껴놓고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만든 두 문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알고 시험을 봐야지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더라도 이거를 유추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이 두 문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낮에, 그 다음에 이제 법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니까 이거는 이제 여긴 좀 약간 좀 주의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소라고 했지만 이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실익은 없는 거고, 근데 빈지 같은 경우는 그 지적 공부에는 있지만 실익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주의해서 이제 그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 필지하고 획지는 이제 좀 쉬운 부분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공한지, 유유지, 휴한지잖아요. 그래서 공한지는 이제 방치되는 토지, 그래서 공방. 그 다음에 유휴지는 놀리는 토지, 그래서 유놀이라고 했는데, 그 유재석에 놀러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휴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게 하는 거니까 휴쉬, 그러니까 그 왜 저 뭐 휴지, 뭐 그런 또는 뭐 그렇게 휴쉬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지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공외. 그 다음에 포락지는 이제 하천, 그래서 포학. 그 우리가 왜 웃을 때 뭐 포하하 막 이렇게 웃는 그런 것처럼 포하. 그리고 선하지는 고압전선 아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말 자체에 전선 아래, 그러니까 고압전선 아래 뭐 이런 게 되니까 쉬우실 거고, 한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경. 그래서 왜 그 우리나라 한국경제신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경 뭐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 농지 뭐 그다음에 채비지는 이제 워낙 그 다른 법률에서 공법이나 뭐 공시법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금방 아실 거고, 환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니까 그 원전 아시죠? 원자력. 그래서 원전 뭐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거가 이제 약간의 저기 그 스토리를 약간 가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외우기 쉬운 거 있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익숙한 단어들하고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렇게 본인들이 만드셔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정답 지문을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인펜으로, 만약에 이제 그 1번이 뭐 그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제가 외웠던 거를 그 밑에다 이렇게 쭉 쓰거든요. 그럼 쭉 쓰고서 그 지문하고 이거하고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면은 그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제가 공유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외에 계속 시리즈로 제가 이제 이 두 문자를 공유할 건데요.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